원룸 세입자 수백 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챈 보증금이 무려 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나요? 이 임대업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건물을 매입해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원룸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제 건물 한 채를 매입하면 거기에 몇십 세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채를 매입했는데 이 갭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떠안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26채를 매입하는데 세대로 따지면 한 800세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제 이자를 내지 못하고 또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로 받은 돈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 자체가 한 4천만 원에서 1억 한 5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전체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갚아야 하는데 뭐 파산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한 26채에 대해서는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금이랄지 아니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500억이나 되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게 지금 되는데요. 자, 세입자들이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거 잘 안 살펴봤을까요? 사실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뭐 그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서울 이외의 지역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상향으로 1,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건 다른 저당권보다 분명히 우선되는 어떤 변제권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5천만 원 혹은 1억이라는 돈은 전체 자기가 이때까지 모았던 전 재산인데 그거를 1억에 1,700만 원 17%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것이죠. 그리고 갭 투자의 위험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이렇게 정권 같은 걸 발행하는 건데 그것도 뭐 기간이 6개월 남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법률 지원단을 만든다 그러고 그다음에 수원에서도 도시정책실장이 영통에 있는 전월세 보증금 미상환 TF를 만들어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사실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갭 투자에 대한 어떤 위험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전월세에 갖고 있는 그 사회 초년생들이 마음이 좀 아프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사회 안정망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갭 투자라는 것이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투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신이 그 대출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정말 그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경찰도 그래서 바로 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아주 죄질이 안 좋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이제 거기가 삼성 단지 구역이다 그래요. 그러면 물론 이제 삼성 다닌 피해자도 있겠지만 협력업체일지 그런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사회 초년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보호 대책이 쉽지 않아요. 아까 뭐 사실은 그 등기부를 열람한다 하더라도 이게 갭 투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 하더라도 설마 내가 한 4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뭐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뭐 이 정도야 떼먹고 도망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세입자들은 이 사람이 26채 뭐 800세대나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죄질도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갭 투자 방식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집을 한두 채는 할 수 있지만 연쇄적으로 800세대 정도 할 정도 되면 아마 본인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돌려막기 형식으로 되는 거고 돈을 막기 위해서 또 갭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알면서 계속적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거죠. 어쨌든 뭐 대부분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적절한 구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